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메타. 이번은 저희가 한 2달여 됐죠.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펜벤다졸, 개구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의학학술팀 기자 두 분, 선배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였는데, 이게 이제 모 유튜버가 개구충제를 먹고 폐암을 완치했던 사연을 소개하면서 핫해졌고,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요즘 현황 이제 2달여가 지났는데 요즘 현황이 좀 어떤지가 궁금해요. 지금도 아직도 네. 되게 핫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해외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유튜버들도 네. 지금 셀프 임상 후기를 올리면서 아직도 이게 되게 핫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국내에서도 펜벤다졸 품절 사태에 이어서 네. 해외 직구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네. 해외 직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소요가 되니까 네. 자기 보유 물량을 조금 마진을 붙여갖고 팔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 매체에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 네. 댓글에 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에게 네. 연락을 달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열풍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마진도 남길 정도로 네.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구충제, 항암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들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9월 20일에 이게 이슈가 되니까 약사회에서 이 무분별한 동물용 구충제 펜베다졸은 항암제가 아니다라고 네. 해가지고 회원분들에게 좀 주의를 당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어서 뭐 10월에는 암학회, 암학회.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도 이 암 환자에 대한 동물용 구충제 사용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네. 식으로 나왔고, 11월에는 네. 의사협회에서 역시 뭐 이렇게 펜벤다졸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라. 이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했거든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지금 표한 거군요, 그게. 네.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우려들을 내미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은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들 믿고 따르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개구충제 사건 자체가 이슈화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개구충제를 복용한 암 환자들이 셀프 임상 후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이런 암 환자들에서 이 개구충제를 먹었을 때 이제 암 환자들은 보통 기운이 없잖아요. 네, 뭐 일시적으로 약간 기운이 올라온다든지 네. 식욕이 좀 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구충제를 복용했을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약간 개선 효과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이어지는지는 좀 아직까지 입증할 만한 근거들이 많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명확하지 데 않다. 있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런 이제 동물 모델에서 이게 개구충제 네. 자체가 지금은 그 동물 모델에 쓰인 거잖아요. 근데 네. 동물 모델에서도 개구충제를 복용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종양이나 이런 종양 세포들이 오히려 촉진이 된다라는 이런 증례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게 뭐 일방적인 효과도 검증이 된 건 아니고, 사실 또 네네. 그마저도 양면성이 있는 지금 연구들이 네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기암 정도 되면은 이게 더 열풍이 되는 이유가, 병원에서 항암 수술도 받고 이제 수술 받고 이런 효과들이 사실 적고, 뭐 시한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좀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이런 열풍까지도 이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환자 대부분의 말기암이라든지 그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지금 말기암이고 이걸 먹지 않더라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먹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대부분의 좀 환자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 민간 요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항암 요법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왜 네. 이거에만 이렇게 전문가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왜 이렇게 못 먹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게 기적의 항암제인데 그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걸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식약처라든지 전문가 단체가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걸 알게 한 다음에 환자가 스스로 이 복용 시에 따르는 혜택과 위험을 판단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전문가 단체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식약처가 또 경고하는 내용 중에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미 이 약과 같은 기전에 약들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약을 차라리 복용을 하지. 왜냐하면 그 약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거친 약이기 때문에 어느 약이니까. 정도 네.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복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마치 이렇게 좀 완전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셀프 임상도 올라오는데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경고 내용도 알고 그다음에 이거의 위험성, 혜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환자들이 네. 복용을 할지 말지는 좀 결정하는 게 좀 타당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서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 거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말씀만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우려들도 나오니까 요즘에 또 학회 시즌이에요. 학회 네네. 시즌이다 보니까 특히 이 종양내과 학회가 지난주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암 관련된 부분이 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로서 의견을 냈을 것 같기도 한데 학회에서는 어떤 입장들이 있었나요 혹시? 지난주에 이제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학회 관련 임원진 분들한테 이 관련 사안이 사실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분명한 답은 무엇이었냐면 네. 개구충제 자체가 암 치료와 관련된 적응증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물이 이제 개발을 돼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이 처방을 받기까지 그 기간 자체가 전임상을 거치고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고 의사로서의 역할은 이제 이렇게 검증이 완료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입증이 된 약물을 가지고 처방을 하는 게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아직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좀 좋은 예를 들었는데 어떤 게 우리가 있을까요? 흔히 네. 이제 보통 이제 옷을 입고 있을 때 옷을 입는 이 성분 중에 이 폴리 섬유들을 많이 입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폴리 섬유를 많이 입는다고 해서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원료 성분을 줬을 때 그것을 옷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예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뭐 이제 음모론을 제시할 정도로 이제 당장 코앞에서 나의 목숨이 걸린 환자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2달 넘게 이어가는 것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해법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절박한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제가 말기암 환자인데 네. 사례를 이걸로 혜택을 본 사람이 있다 완치한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과연 나는 안 먹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저도 반드시 먹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들에게 이거 위험하니까 먹지 마라고 한다고 이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그 칼럼진 중에 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물론 개인 의견이지만 그 저희에게 칼럼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차피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고 하면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식약처라든지 그런 데서 좀 강구를 해가지고 네. 환자들이 이렇게 뭐 독성 보고라든지 나중에 어떤 모니터링을 뭐 주기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라 차라리 네. 그런 식으로 좀 그 절충안을 내놓으신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모니터링과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계속 할 수 있는 네. 또 이게 말 그대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환자들이 납득하고 좀 복용을 멈추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약처가 여러 가지 선택을 내릴 수가 있고 전문가분들이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환자단체는 절박함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 있거나 또 뭐 연구 보고 결과 보고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영상이나 기사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메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